안녕하십니까, 김재일입니다. 제 은퇴 특집 3부 남기고 싶은 말들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이 더 Key Messages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대가 공중파 방송에 20년 동안 5천회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3단 논법적인 아주 간략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제, 우리는 이민자 소수계입니다. 소전제, 이 사회에는 항상 반이민 반소수계 정서가 있어 왔습니다. 결론, 고로 우리가 차별을 받고 2등 시민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라는 것이 뭐냐, 미국을 잘 알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빈부 또는 학식의 고하에 관계없이 이민자, 소수계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권법에서는 우리가 피보호 그룹, protected group, 이거 정치적으로는 자주 소외 그룹, underrepresented group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미국에는 반이민 반소수계 정서는 건국 전부터 수백 년 동안 항상 계속되어 왔는데 경제가 악화된다든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서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무려 9천 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일반적인 정치 과정에 물론 참여하는 일입니다. 투표운동도 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의 정치 제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터그룹, 주류사회 그리고 이웃 커뮤니티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끼리의 태도에서 벗어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민권기구의 조직화,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당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 실력을 향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느냐, 삼박자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 첫째는 주요 이슈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권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박자입니다. 그냥 투표합시다 하는 얘기는 이미 30년 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노인 아파트에서 무대 위로 모여서 인솔자가 찍으라는 데를 아무 데나 찍던 데는 지나가도 한참 지나간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원이나 한 표 때문에 3조 달러가 1조 7,500억 달러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모르고 찍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 투표행위라는 것이 바보들의 행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 친목단체 하나도 바꾸기 힘듭니다. 우선 소속원들의 저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혁 의지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저변의 의식의 변화는 커뮤니티 리더들의 교육 계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그 셀마 마칭의 예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해 흑인들의 시도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 그를 보조한 제시 잭슨, 앤드류 영 이런 희생적인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 행진에 합세한 3분의 1 정도의 백인 진복의 시민들이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의 사설이 있었고 CBS 뉴스의 백인 경찰관의 폭력 진압 현장 중계가 있었고 또 시위 행진을 허가한 용기 있는 지역 판사가 있었고 그리고 린던 B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원맨쇼로는 잘 안 된다. 그런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다른 소수계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 답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서가 설명하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 즉 사회 취약 계층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약 250만 명의 한인들이 수천 년 살던 땅을 뒤로 하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이 사건은 개인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결정일 테고 이들 한 명 한 명의 생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고로 우리가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인 평등의 원칙 하에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Equal Protection Rights를 누리면서 번영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권리를 당연히 가져야 된다. 그런 지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떤가? 헤이크라임이 9천 건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브 지역의 인종 문제는 tacit discrimination, implicit discrimination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them and us mentality, bigotry, stereotype, prejudice, xenophobia도 여전합니다. 정치는 분열과 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양극화 시대에서 일극화 시대를 노리는 사기꾼적인 행태를 띄우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답안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소수계들의 미션 스테이트를 보면 이 답안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커뮤니티만 생소한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돌아보고 적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일민족의 유교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종교 문화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아주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커뮤니티 임파워먼트라는 거,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답은 대부분의 소수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 키 메시지인데 첫째로 인터그룹입니다. 타자와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한다. 피차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한다. 다문화, 다인적, 다민족 사회에서 필연적인 질서입니다. 둘째로 human relations. 인간관계를 증진한다. 말로만 그냥 증진하지 않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xenophobia 배격. 인간 본성에 사악한 부분이 있는데 다수가 소수를 혐오하게 되면 이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럴리즘에 대한 계몽인데 다원주의에 대한 교육 계몽입니다. 미국은 태동기부터 백인들이 다수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시안이라든가 다른 소수계들도 처음부터 인종 문화가 다양한 사회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수도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participation. 참여 기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을 배격한다.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단합하겠지만 이것이 차별로 방해될 경우에는 우리가 투쟁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타 소수와의 연계 투쟁 능력을 배양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현실을 잘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수 진보 개혁 세력의 이념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본적인 현실 이슈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공민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모국 사랑, 현실 생활과의 차이를 인식한다. 즉 이모셔널 이슈 그리고 프랙티컬 이슈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차이를 잘 인식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민 온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청와대 비서관의 신호는 줄줄이 꿰차고 있으면서 자기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장, 주지사, 카운티 프레지던트 이름조차 모르면은 이걸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미국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 것이 정상처럼 치부돼서는 참 곤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새 거주지로 철새가 옮기게 되면 그 풍토에 적응해야만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로마에 가면 로마 법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새 땅에서 먹고 살고 관세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일들은 일단 정신적인 사치다. 이렇게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국사랑, 이것은 나의 생전 뒤에 오는 일이고 실질적인 이슈, 프랙티컬 이슈, 감정적인 이슈, 이모셔널 이슈를 구별하고 균형을 유지할 줄 알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생존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존중도 받고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혐오와 경멸의 대상에 대해서 얻어맞고 사는 것은 아직 생존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로 안락지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포트 존에서 달러를 좀 벌어서 그냥 먹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생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를 주류사회에서는 marginal life, 변두리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하대를 합니다. LA 폭동 이후에 한인사회가 시청 앞에서 일주일 동안 사물놀이 북을 친 것은 두고두고 주류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에이시안들이 깔보이는 이유는 이미 분석이 되어 있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소수입니다. 6%밖에 되지 않고 투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전체 투표수의 에이시안들이 차지하는 것이 4% 불과합니다. 또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가 뭘 이슈들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뭐냐?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여전하고 언어의 장벽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LEP 이렇게 얘기하는데 Limited English Proficient. 그러니까 35%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류 사회가 외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컨택트 레이시 에이시안들은 31%에 불과합니다. 또 모범 소수계라는 것의 오해도 문제입니다.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목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 주장도 약하고 민주사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앙드레 모라의 미국사를 많이 읽는데
미국의 개척민들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에 의존하고 살고 있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